여러분도 알만한 상장사의 재무팀 과장님께서 본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회장님, 우리 사이에. 대한민국 이런 게 제일 무섭죠. 우리 사이에. 회사님 자기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재물을 보는 힘이 없대. 그래서 뭔가 회사가 지금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밖에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는데 자기가 이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 투자할지를 좀 봐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제가 당연히 봐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재무제표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한테 역으로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회사가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수익성이 좋은지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처음부터 막 재무제표 들이대고 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저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회계사의 감사 원칙에도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상 회사에 대해서 검색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가 재무에 가장 직결해서 녹아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이슈가 떠 있더라고요. 유재석, 강호동 등 디초콜릿 연예인들이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슈가 떠 있고요. 그래서 다수의 소속사 연예인들이 2달간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떠 있더라고요. 일단 회사 상태가 안 좋구나. 외관상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부터 저는 재무쟁이다 보니까 회계정보에 접근을 할 겁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재무제표를 거기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뚜껑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하이퍼정보통신 주식회사라고 하는 통신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트윈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개명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통신회사였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 팝콘 필름 느낌 팍 오죠. 이때부터 이제 약간 연예계의 색채가 딱 느껴지면서 팝콘 필름이라고 하는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사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7년도에 도너츠 미디어, 그 다음 8년도에 워크 원더스, 같은 해 디초콜릿 ENTF, 9년도에 스톰 ENF라고 하는 회사로 1년에 한 번씩 명칭을 바꿔치기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회사는 왜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명칭을 바꿔치기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메가스터디가 잘 나가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 메가가 수능 쪽에서는 유명하지만 사실 공무원 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는 얘가 정말 자리 잡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가다라는 이 브랜드 명칭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나름대로 회사가 뭔가를 잘 꾸려왔다라고 하면 회사의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절없이 1년에 한 번씩 명칭을 바꿔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문제 있는 기업의 징후가 지금처럼 상호를 자꾸 바꾸는 경우. 그래서 뭔가 좀 실무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회사가 바꿔치기가 됐다는 얘기는 회사를 폐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회사를 개설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일단 이 회사는 전자조건이 상장사입니다. 여러분 상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상장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상장이라고 하는 이 늪을 건너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을 바꿀 때마다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상장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상법상 이 상호만 바꿀 수 있게끔 등기를 통해 상호를 바꿀 수 있게끔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를 통해서 상호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 투자자들,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현혹되게끔 각 회사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끔 저렇게 바꿔치기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회사가 멀쩡하게 이 안에서 통신회사,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통신회사였거든요. 통신회사를 하다가 갑자기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사로 개명을 했다? 그럼 갑자기 두 개를 겸직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회사는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통신회사로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도 만들어내고 상장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관문을 넘어갈 정도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회사로 키워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업을 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회사를 키워가지고서 수익성을 만들어가지고 상장을 시키려니까 겁나 힘들어. 그래서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이미 코스닥에 상장은 되어 있는데 비리비리한 회사 있죠. 돈 얼마 안 주면 살 수 있는 회사. 이 회사를 사요. 사가지고서 뚜껑을 바꾸는 거죠. 일명 튜닝처럼 뚜껑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엔터테인먼트사로 개명을 하고 이게 이제 상장돼서 그 주식이 팔리게끔.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회 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게 한참 성행했을 때는 우회상장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낮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빡세게 굴러가서 우회상장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우회상장이 막 유행처럼 누군가가 샤프한 머리를 가진 누군가가 저런 어떤 툴들을 생각을 해내서 상장으로 직행해서 가려면 겁나 힘드니까 옆으로 우회해가지고서 저런 식으로 뚜껑만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장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우회상장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내서 엔터테인먼트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명칭을 바꿔치기 해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인 것처럼 리뉴얼해서 갔던 회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어쨌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서 성과만 가지고 보시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도 일관성 있게 손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2년도에 손실 15억에서 23억, 49억, 83억, 96억, 123억 해서 단기 순손실을 꾸준히 뽑아냈던 회사예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해서 세 가지 지표. 회사가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인다. 1년에 한 번씩 명칭을 바꿔치기 한다. 그 다음 경영 성과를 봤더니 매년 적자에 허덕허덕하면서 이익을 낸 적이 없더라. 이 세 가지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은 이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해서 이제 당연히 제가 이분한테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고급진 조언을 드렸고 이분이 다행히 나오셔서 크게 더 떨어지기 전에 나오셔가지고 큰 손실을 면했던 케이스이긴 한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지금은 사실 상장 폐지가 돼서 이거를 주가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당시에 굉장히 2006년도에 정말 제가 무슨 핫바리 같은 회사를 가져온 게 아니라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뜨거웠던 핫했던 회사입니다. 회사는 어쨌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손실을 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지 들어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자금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재무적인 악화면요. 은행 누구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느냐? 우매한 개미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회사의 명칭을 싹 바꿔요. 왜? 지금의 명칭으로는 적자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게 이미 시장에 소문이 나 있으니까 명칭을 싹 바꾼 다음에 회사에 완전히 새로운 명칭인 것처럼 해서 주가를 막 띄워 올리는 형태의 소문을 냅니다. 그럼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가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뭘 한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딱 단행을 해요. 그래서 일정 올라간 주가에서 자금을 쑥 끌어가지고서 급한 수혈들을 채워 넣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 회사가 뽀록 나는 게 금방이죠. 계속 적자예요 또. 그러면 명칭 바꿨다 하더라도 또 주가가 꼬라앉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주가를 띄워 올릴 수 있는 호재를 딱 띄워가지고서 그걸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 올리고 나면 그때 또 다시 유상증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금을 수혈받는 형태로 이렇게 회사가 구성이 됐던 건데 주가로 도대체 뭘로 띄워 올렸냐. 여러분들이 알만한 탑스타,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이 모두가 이 회사에 쉽게 말하면 소속되어 있었어요. 소속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탑스타들 다 제끼고 가장 최고의 MC가 누구였냐면 신동엽이었어요. 그 신동엽을 이 회사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신동엽을 최대 주주로도 주식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이 회사의 주주로도 끌어안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거고요. 그때 기다렸던 듯이 유상증자. 근데 다시 꼬그라지니까 명칭을 바꾸고 두 번째로 누구 데리고 오냐? 강호동을 데리고 들어와요. 강호동한테도 일정 주식을 줍니다. 또 유상증자. 해서 또 주가 꼬꾸러지고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유재석 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탑스타들을 여기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때마다 주가를 띄워올린 호재로 썼던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극 같은 거죠. 회사가 절대로 이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주가를 호재로 띄워올리고 그때마다 리뉴얼해서 회사의 명칭을 바꿔치기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린이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대의 사기극 같은 그런 회사였던 건데요. 그래서 뭐 MC 천국이다라고 명명이 될 정도로 수년간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하다가 2019년도 1월 달에 9년 만에 출연료 6억 원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게 이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와서 이런 내용도 또 있더라고요. 수소미엘프를 상대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 회사가 어땠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뒷배경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건 재무팀의 과장님조차도 적어도 어느 정도 재무지식이 있는 사람인조차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적어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열어봤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절대로 이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